네, 안녕하세요. 표면의 상황을 넘어 내면의 깊은 것까지 풀어드리는 딥타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 전체 종합운에 대해서 같이 리딩을 해볼 건데요. 카테고리별로 카드를 보고 상세하게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셔플하는 것을 보고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하셔도 좋고, 마지막 이미지의 카드를 보고 고르셔도 좋고, 아니면 원석 이미지를 보고 고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꼭 확인하시고 리딩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카드 셔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 종합운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흐름이 펼쳐지는지 일과 금전,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컨디션까지 전반적으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연말에서 26년 연초로 넘어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는지 카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카드를 보면
공정함이나 정리, 결정, 이런 거를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연말연초에 우리 1번 분들은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자리 잡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결정을 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많거나 좀 정리가 되지 않으셨다면 애매한 것들을 결론을 내리면서 26년도를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뭔가 마음이 뒤숭숭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기준을 세우는 분위기가 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저스티스 카드는 뭔가 과열된다기보다는 감정을 접고 이게 맞고 어떤 게 틀렸고 이런 식으로 손익을 따지거나 원칙적으로 정리하려는 성향도 강해 보이거든요. 이게 만약 관계에서의 일이었다면 나만 양보했나? 이런 형평성에 좀 체크가 들어가실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일이나 학업에서도 내가 이 방식으로 계속 가도 되나? 이런 식으로 성적표나 결과물 그런 것들을 객관화해서 보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결정이 필요한 뭐 문서적인 거나 계약, 뭔가 약속, 이런 현실 이슈는 좀 연말에 눈에 띄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인의 분들이시라면 회식 자리에 내가 웃고 있어도 집에 와서 뭐 통장이나 지출 내역 이런 경제적인 것을 다시 정리하고 좀 올해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정리하자 이러면서 체크하는 이런 장면들이 보여지거든요. 뭐 가족이나 뭐 역할 분담이 필요했던 이런 팀플 같은 공간에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느끼셔서 뭔가 규칙을 정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던지 그런 공간에서 규율과 규칙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들이밀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뭔가 몰아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함의 대상에 1번 분들도 포함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지도 않게, 너무 관대하지도 않게.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을 보면 강하게 뭔가 확정을 한다기보다는 정리가 필요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 무언가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하는 방향, 이런 흐름으로 2026년을 좀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어떠한 흐름으로 열리는지도 봐봤는데요. 어, 이 카드를 보시면 이런 짐을 한가득 안고 가는 그림이거든요. 상반기에 문을 여는 사건은 조금 부담의 누적, 그리고 뭔가 덜어내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지금까지 들어왔었다. 이런 느낌인데, 뭔가 이 부담과 덜어내는 것,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내가 너무 끌어안고 부담되고 무거웠던 부분을 덜어내는 것이 상반기를 운을 여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숨이 차는 상태, 이런 느낌이 계속 느껴지는 건데요. 상반기 초입에 일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뭔가 책임이 한 번에 몰리는 느낌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근데 이 카드는 능력이 너무 많아서 힘든 쪽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든지 맡고 계신 거라든지 뭐 이게 자격증이든 학업이든 무언가 나의 능력치가 높아서 하고 계신 게 책임감이, 무게감이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직장인 분들이라면 좀 업무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아니면 뭔가 공백이 있어서 그 공백을 내가 메우느라고 몫이 더 커질 수 있다든지 학업이나 자격증이라면 뭔가 과제, 강의, 시험 일정 이런 게 겹치면서 계획은 있는데 체력이 못 따라가거나 뭐 이런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운이 풀리는 포인트는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데 있어서 운이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업 준비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원서, 자소서, 이런 면접 준비를 좀 잡고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자려고 봤더니 내가 너무 일을 많이 벌려놨나?
하면서 이거를 좀 축소해서 두세 개 정도의 기업만 남겨서 집중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지거든요. 반대로 내가 다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유지하시면 상반기 내내 지치는 패턴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상반기 시작에 내가 지켜야 할 점과 내려놔도 되는 점을 구분하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할수록 흐름이 유리해질 거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상세하게 들어가자면요. 상반기의 일과 학업의 흐름을 볼게요. 일적인 부분이나 학업적인 부분의 흐름을 볼게요. 이 더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뭔가 완성된 일, 뭔가 한 사이클이 완주가 됐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적으로나 뭐 학업적으로나 완성이 된다거나 마무리가 된다거나 레벨업이 되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하나의 챕터를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적이라면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거나 나의 포지션이 정리가 된다거나 어떠한 성과가 형태를 갖추는 흐름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학업에 관련된 뭐 또 자격증이나 시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수료나 뭔가 합격권에 진입한다든지 뭔가 포트폴리오 완성처럼 결과물의 완성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 어떠한 마침표이기 때문에 합격권으로 진입한다는 느낌도 내가 더 이상 그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합격한다, 통과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나 내가 준비했던 제안서나 뭐 이런 것들도 더 이상 그 작업으로 돌아가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완성이 된다. 결과물의 완성도가 이젠 끝맺음이 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월드 카드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향이, 지금 내 위치가, 나의 자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이거를 체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방향성의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는 흐름도 함께 있습니다. 다만 완성하는 것은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해내는 것은 냅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마무리하는 힘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흐트러지면 마무리 직전에서 아쉽게 좀 멈추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마감까지, 완성까지, 내 목표치까지 힘을 끌어올리셔서 좀 박차를 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물을 넘기기 전에 마지막 수정 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그거를 미루지 않고 좀 오늘 안에 끝내자. 그래 아니면은 정말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더 잘하자 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질 것 같고요. 취업 준비나 이직이시라면 뭔가 포트폴리오나 이력서가 이제는 이 정도면 보여줘도 되겠다 싶은 완성도에 도달하는 식으로 나타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었고, 이 월드는 확장성도 있지만 이 외부적인 네트워크나 아니면 해외,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처럼 범위가 넓게 확장되는 방식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캐파를 넓혀야 하는 부분에 있었더라면 이제는 캐파를 넓힐 수 있는 흐름에 진입한다. 이렇게 느끼셔도 좋고 뭔가 내가 완성되는 흐름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금전운에 대해서도 한번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더이 하이프리스티스 카드는 이 두 기둥 같은 상징이 보이시죠? 양쪽에. 보이지 않는 뭔가 정보, 좀 내면의 감, 이런 게 담겨 있는 카드거든요. 상반기 금전은 겉으로 확 드러나는 흐름보다는 정보에 대한 확실성, 이런 게 커서 나의 직감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고, 한 번 더 이 정보성을 검증해야 되는 좀 필요로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상반기에 돈이 화려하게 늘어나는 느낌보다는 안전하게 지키거나 숨은 변수들을 좀 체크해 가시면서 내가 지금 해온 것,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안전하게 둘 수 있는 그런 체크도 중요할 것 같고요. 투자나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공개된 정보만 보고 뛰어들기보다는 뭔가 더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의 말이나 뭔가 추천에 끌려가면 내가 모르는 조건, 내가 아직 다 보지 못했던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카드는 돈을 조용히 모으는 재능도 있어서요. 뭔가 소비를 줄이고 비상금을 만들어내는 흐름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수익 구조가 한 번에 확 바뀌기보다는 숨은 기회가 천천히 드러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영업이라면 매출이 들쭉날쭉하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집에 와서 뭔가 포스, 뭔가 이런 정산표를 다시 보고 가계부를 다시 보면서 아, 이 메뉴가 좀 의외로 남네. 이런 식으로 숨은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의 흐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좀 찜찜한 뭔가 계약 같은 것, 결제 같은 거는 한번 잠시 멈추시고 조건을 글로 확인하는 습관이 금전운을 지키는 쪽으로 작동할 것 같거든요. 내가 그냥 한 번에 사인을 하신다거나 이런다기보다는 더 꼼꼼히 천천히 차분하게 살펴보시는 게 우리 1번 분들의 금전운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계획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 혼자서 조용히 차분히 정리해보고 체크해보고 조심스럽게 운영하면 안정적인 재정의 흐름으로 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Five of Pentacle 카드를 보면요. 추위 속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든 내 몸이든 춥고 힘든 느낌이 나한테 좀 스며들 수가 있어요. 상반기의 컨디션은 뭔가 좀 소외감이라든지 어떠한 결핍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체력 저하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루틴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신데요. 감정적으로는 1번 분들이 아,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이런 뭔가 서운함이 올라올 수가 있고 어떠한 위축되는 느낌도 들 수가 있고요. 수면이나 면역, 좀 소화기관처럼 기본 체력이 약해질 때 좀 건강의 신호들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혼자 버티면은 더 외로워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생각보다 더 따뜻하게 안정된 흐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뭔가 솔로 분들이시라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막 씻는 것도 귀찮고 배달만 시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 보면서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작은 루틴을 다시 만들어 가신다거나 또 영양적인 부분이나 뭔가 수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기본값으로 먼저 끌어올리는 게 안정되는 거에도 좋겠다 이렇게 느끼시면서 영양적인 거나 수면 시간 같은 기본값을 먼저 올리시는 게 감정적인 안정에도 좋은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미 나를 지지해주는 연인이나 뭐 지인이나 가족이나 동료분들이 있는데도 말하면 내가 너무 민폐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벽을 쳐두고 계셨다면요. 상반기에는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돼 보다는 이 상태를 인정하고 손을 내밀고 또 이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을 때에 회복이 빠르게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루틴을 잡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힘든 거나 고민 같은 것도 우리 사랑하고 힘이 되는 우리 지인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함께 그걸 위로도 받아보고 따뜻함도 얻어보는 상반기의 흐름으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상반기의 일상적인 리듬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론을 보이기 위해서도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이 데스 카드라는 것은 되게 무섭게 보이지만 뭔가 이 핵심은 무언가의 종료, 정리, 리셋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이는 것이 정리, 뭔가 한 루틴이 끝나고 다음 챕터 이런 거였는데 뭔가 상반기 일상은 끝내야 새로 시작되는 변화가 있어서 루틴이나 뭐 관계 아니면 습관을 갈아 끼우는 전환이 한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 동안 이건 더는 내 삶에 안 맞는 습관이었어. 뭐 일정이었어.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가 있는 흐름이 끝에 놓여져 있고요. 예전 방식으로 내가 상반기를 보낸 방식으로 버티면 더 피로해지고, 그래 정리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진짜 이 상반기에 어떠한 패턴을 정리했을 때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흐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데스는 조금 강제적인 변화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그거를 먼저 미리 인지하시고 자발적으로 정리하면은 나에게 오는 타격감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적인 리듬으로는 수면 시간이나 뭔가 운동, 식사,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의 구조 조정이 좀 핵심일 것 같아요. 회의나 야근 루틴을 계속 끌고 오지 마시고, 뭐, 월요일, 수요일만, 아니면 이거는 오전에만, 이거는 언제만, 이런 식으로 재배치하는 흐름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뭔가 변화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맞는 거는 남기고 아닌 거는 끝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감정적으로는 뭔가 허전함이 동반될 수 있으나 그 허전함은 공백보다는 어떠한 자리를 새로 만들어가기 위한 가능성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떠한 전환점이 한 번은 오는 흐름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어떠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조금 덜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적으로도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들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흐름이 상반기에는 찾아올까? 이 카드를 보면 되게 딱딱한 왕자 위에, 음, 뭔가 리더나 상사, 선배, 아버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나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느낌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상반기에 들어오는 1번 분들에게 놓여진 관계는요, 권위적이거나 규칙이 좀 잡혀 있다거나 좀 책임의 성향이 강한 사람, 혹은 그런 관계의 구조가 메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뭔가 편안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기준이나 역할, 규칙, 이런 게 좀 우선시되는 관계가 먼저 보일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상사나 리더가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팀의 구조가 좀 재정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연애나 대인관계에 대입해 보자면 상대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거나 현실의 조건들을 중요시하게 조금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타입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여러분들과 뭔가 이어졌을 때 좋은 면은요, 안정감과 보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일 수 있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에 딸려서 통제감이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조금 줄어들면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런 팀플에 형성된 분들이시라면 누군가가 이건 이렇게 하자. 결정을 빨리 내려서 효율은 오르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묻힌다는 기분이 드는 그런 장면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관계가 존중과 경계가 함께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쪽으로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작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갈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나아가시는 건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떠한 장점을 주고 어떠한 단점을 주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바라보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반기 관계의 이슈적인 거는 뭔가 말이나 주도권 이런 거에서 잘 쓰면 기회, 잘못 쓰면 말의 속임수나 과장으로 흐를 수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일을 추진하는 패턴이 생길 수도 있으나 분위기가 너무 빨리 만들어지고 또 반대로 말이 앞서서 실체가 늦게 따라오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즉,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말로만 약속하는 것인지, 정말 행동과 실행이 따라오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위 있는 사람이 능숙한 말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능청스럽게 주도권을 쥐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대가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면 네트워크나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미팅에서 상대가 정말
말을 엄청 잘하시고 설득력도 강하시다면 계약서나 조건 같은 거를 글로도 한번 좀 따져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말과 이 진짜 실행할 수 있는 이 현실이 맞는지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꺼내고 제안해서 관계가 진전되는 이 장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이 상반기에는 어떠한 말의 매력, 나도 너무 말로만 한다기보다는 검증된 실행, 또 나도 행동력을 갖추고 움직이는 것,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의 핵심 무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직감과 거리두기거든요. 상반기에 뭔가 말은 줄이고 관찰을 늘리는 침묵이 좀 강력한 방어 방법이기도 하고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걸 설명하려 들기보다는 나는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했어 하고 보류할 수 있는 태도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고, 상대의 말이나 무언가에 휘둘리지 않게 여러분들만의 속도를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감정선이 흔들릴 때는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텀을 두고 다시 바라보면 뭔가 판단이 맑아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내 정보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 계획이나 재정, 이런 속마음을 너무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고요. 직장인이라면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를 막 캐무른다면 그 자리에서 다 풀지 마시고 이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유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 템포 늦추는 행동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커플이나 뭔가 이런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감정적인 대화가 시작될 때 즉시 막 그 자리에서 막 해명하기보다는 감정이 올라오니까 잠깐 쉬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했을 때 불필요한 소모들을 줄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동안 1번 분들에게 어떤 조언의 카드가 필요할지도 뽑아봤는데요. 이 오라클 스타시드 카드는 뭔가 이 에너지나 내 것이 아닌 모든 거는 흡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은 유지하되 남의 감정이나 문제까지 1번 분들의 것으로 흡수하지 말고 에너지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에너지의 주권은 나잖아요. 이 내 에너지의 주인은 바로 본인이라는 지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요구까지 떠안으면 금방 고갈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장점은 공감 능력인데요. 이 공감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좀 삶이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게가 아니라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어로 문장을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소연을 시작하면은 그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다가 며칠 끙끙 앓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10분만 들어주고 중간에 이거는 다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의 경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메시지나 전화에 바로바로 즉시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내가 회복하는 시간, 이거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내가 좀 지금은 쉬어야지 했을 때는 핸드폰도 덮어보시고 뭔가 나만의 이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해지라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하라는 것.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상반기만큼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번 분들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 이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것만 들고 가는 것. 근데 그거는 절대 이기심이 아니고 오래 가기 위한 지혜니까요. 여러분들 이 오늘의 리딩 기억해 주시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반기 전체 운과 카테고리별로 상세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에서 2026년 연초로 넘어가는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상반기에 들어가는지 먼저 볼 건데요. 이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를 보면 얼굴이 단정하고 칼을 딱 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뭔가 정리된 시선이나 기준이 강하다는 흐름이거든요. 연말에서 연초 우리 임원분들은 감정보다는 선을 긋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먼저이게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상태로 2026년을 맞이한 흐름이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흔들린다기보다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거리를 두는 좀 명확한 그런 흐름도 느껴지고요. 2025년 연말에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었거나 피곤이 누적됐었거나 근데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톤이 바뀌신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계적이든 일적이든 뭔가 애매하게 끌고 가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됐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내가 차가워졌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해졌다라는 거에 더 키워드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칼이 너무 앞에 있게 되면 내 마음도 같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뭔가 필요한 도움이나 그런 최소한의 감정들까지 차단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2026년의 포문을 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단톡방에서 누가 좀 뭔가를 떠넘기려는 뉘앙스를 보이면 길게 감정 소모 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같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든지 뭔가 딱 정리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 느껴지거든요. 취준이나 학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계획표를 다시 짜면서 이 과목은 버리고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이 과목에는 좀 올인해서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냉정하게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이 상반기에 흐름이 열리는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 트리거가 무엇이 될지 뽑아봤을 때는 이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불씨 같은 에너지를 가진 카드인데요. 상반기의 시작점은 새로운 관심이나 새로운 제안처럼 가볍게 불붙는 호기심이 하나의 변환점, 트리거가 돼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뭔가 해볼까? 재밌겠다. 이런 좀 호기심에 의한 가벼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큰 계획이 완성돼서 움직이기보다는 작은 계기 하나로도 추진력이 생길 수 있는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뭔가 이직에 관련된 제안이나 스터디에 참여하거나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일 말고 소소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업의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프로젝트처럼 한 발 내딛게 하는 자극점도 지금 이번 분들에게 놓여 있거든요. 퀸 오브 소드가 베이스라서 이 새로움도 무작정이 아니라 해볼 가치가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초반에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그런 흐름이 강하고 그 중에서도 진짜만 내가 정말 하려는 것들만 남게 되는 명확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고 성취감들이 쌓이면서 어떠한 그 불씨를 키워낼 수 있는 시기에 놓여져 있거든요.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고객의 문의가 들어왔는데 예전 같으면은 뭔가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건도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좀 확인하고 내가 괜찮고 내가 진짜 이거는 하면 좋겠다 이런 거에 이익을 잘 따지셔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해서 하는 그런 느낌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카테고리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뭔가 일이나 내 커리어, 현실, 학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의 카드로는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를 보면 지금 잔을 들고 고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섬세함이나 무언가를 돌보거나 감정 조율이 담겨 있는 키워드이거든요. 상반기에는 일이나 학업 같은 것이 감정의 안정과 공감 능력이 이 성과의 열쇠가 될 것 같아요. 무리한 속도를 내서 가는 것보다는 컨디션을 관리하면서 나아갈 때 더 성취감이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뭔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조율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팀의 분위기를 정리하고 분위기 메이커 하는 그런 역할이 빛날 수가 있거든요. 학업이나 시험 같은 게 있다면 꾸준히 앉아있는 힘을 좀 끌어올리는 것도 상반기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버티기보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환경을 만드시고 나도 더 끌어올리신다면 그 여러분이 노력을 하신 그 성과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말에 좀 흔들리거나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덜 흔들리는 것, 그리고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이 좀 과하면 남의 일까지 내가 떠안기가 쉬워요. 그러니 이번 분들이 무언가를 직면하고 어떤 일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의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직장인의 분들이시라면 팀원이 힘들어 보이면 바로 해결해 주려고는 하기보다는 지금 뭐가 제일 급한지 그거를 좀 같이 정리해주고 업무를 좀 재배치해주는 장면, 그런 것이 보여지거든요.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마인드보다는 뭔가 그 사람의 힘든 그 우선순위들을 같이 잡아주는 그런 쪽이 더 유리한 기운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학업이나 자격증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하루 루틴을 부드럽게 짜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막 2시간 막 이걸 다 할 거야 해서 몰아치는 것보다는 40분 하고 10분 쉬는 것을 3세트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정과 체력 소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은 성과가 뭔가 안정된 그 기운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조언의 카드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 부분에 있어서는요, 포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번 분들의 상반기 금전운은 좀 안정적인 지출과 기념비적인 지출이 함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생활 기반이 조금 정리되는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입이 폭발한다기보다는 돈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체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집이나 어떠한 공간, 모임 이런 관련된 지출도 좀 많이 생기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인테리어 쪽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전이나 가족 행사 이런 것들이 2026년 상반기에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 쓸 때는 쓰고 또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지키는 균형을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분들은 충분히 그 안정적인 기반의 재정을 정돈하시고 마련하시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쓸 때 쓰고 내가 모을 땐 모아야지. 이거를 명확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매출이 좀 들쭉날쭉해도 고정비가 있을 것이고 또 재료비가 좀 안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수지타산이 많네. 이제 이게 좀 계산이 많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고요. 뭐 직장인의 분들이시라면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보통은 자동이체로 뭐 저축, 고정비 이렇게 쭉 뿌려놓고 남는 돈으로 좀 약속 잡으시잖아요. 그런 습관을 지키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26년에는 한번 내가 고정비로 쓰는 것, 뭐 지출이 되는 것, 내가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움직이시는 것이 재정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 임원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심리적인 행동이 무엇일지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 카드는
정신적으로 좀 거리두기나 이탈, 뭔가 일탈, 이런 게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소모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것들에 있어서 좀 떠나가는 선택이 이번 분들에게는 회복의 기운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감정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던 환경이라든지 어떠한 관계라든지 나의 루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정리하고 싶다,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실 것 같고요. 번아웃의 직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어 하는 이 내면 속에서 좀 성숙한 철수, 성숙한 좀 정리 그런 정돈이 되어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에는 뭔가 이번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느시거나 좀 조용히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생기거나 그런 거를 많이 필요로 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것이 무기력으로 느껴지거나 그렇게 보인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 잠시 지금 멈춰서 휴식하고 정돈하고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에너지를 잘 조율해서 상반기를 보내신다면 감정 해독이 좀 잘 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필요하니 회복을 해야지 하면서 그 감정을 잘 해독하는 순간이 마지막에 다다를 수도 있고 26년 상반기를 이거를 빠르게 인지하셔서 감정 해독을 잘 하고 계속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불필요한 감정이나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커플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싸우기 직전인데 그 대화를 억지로 이어나가기보다는 지금은 감정이 너무 올라오니까 잠깐 쉬자 하면서 산책을 나가서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숨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식의 선택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들은 성숙해지면서 지금 여기서 잠깐 멈추고 내가 생각하고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회로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커플의 관계를 말씀드린 거지만 어떠한 관계적으로나 일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내가 잠깐 멈춰서 감정 해독을 해야 된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절대로 이거는 어떠한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쉼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번 분들은요. 뭔가 되게 명쾌하게 명료하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런 키워드들도 보인다고 했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수학하는 그 전에 딱 관리가 되어야 하는 시기이거든요. 뭔가 지금 상반기의 일상적인 리듬은 기다림, 축적 이런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기반을 지금 다져놓고 그 이후에 결과가 쌓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을 할 수 있는 바로 직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축적하시는 거, 정리하시는 거, 확인하시는 거, 이 작업을 좀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뭔가 바로 터진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심어둔 것들이 자라나는 점차 성장하는 시기의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루틴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것을 끊지 마시고 유지하시고 이렇게 노력했던 체감이 분명히 뒤에 올 거니까요. 좀 힘있게 지치지 마시고 쭉쭉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 도중에 이 상반기 동안 나는 왜 아직도 변화가 없지? 하고 조급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자라나는 시기에 포기할 위험도 있거든요. 저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장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서 뭔가 계속 제자리 걸음 같은데 이 크게 갑자기 뛰어넘는 한 구간이 있으면 바로 레벨이 오르겠죠. 이렇게 상한선을 그리는 거면 점차 내가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성장은 계단식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지점이 온다면 포기가 아닌, 잠깐 제어를 걸고 정돈하고 회복하고 다시 나아가야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카드 3장을 뽑아봤어요. 저희가 일적으로나 사랑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삶에서 관계가 가장 좀 큰 범위 안에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우리 2번 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좀 외로움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좀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런 모드로 여러분께 다가오거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2번 분들이 그 결핍을 다 메워줘야 한다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뭔가 크게 요구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뭔가 작게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좋은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이번 분들과 그분들 사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강한 협업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금 나쁜 흐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이 상대방이 작게 계속 받는 습관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뭔가 관계에 있어서 경계심도 필요하고 또 유연하게 조율하시고 여러분들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거나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카드들입니다. 완전 막 차단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역량 안에서는 받아주고 뭔가 선을 유지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때그때의 감정으로 판단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규칙이나 뭔가 기준을 만들면서 나아간다면 이번 분들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뭔가 가족이나 내가 속해 있는 팀플이라면 매번 막 바로바로 도와주기보다는 오늘 나 10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나 내일 1시간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명확한 단위를 정해서 말씀을 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뭔가 이거를 무겁게 미안한데 나 안 돼.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좀 가볍게 규칙을 제한하면서 갈등을 줄여가면서 도우면서 균형을 유지하면 여러분들도 이 관계의 분들도 되게 즐겁게 재미있게 관계를 유지해서 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우리 2번 분들은 그럼 어떠한 행동과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 조언의 카드도 뽑아봤는데요. 이 민타카의 바다는 뭔가 치유, 정화 이런 이미지가 강한 카드예요. 상반기의 조언은 정화, 또 휴식해라, 감정의 회복의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운이 맑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워짐이 없다면 계속 쌓이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무게감이라는 게 쌓이기 때문에 회복의 공간이 없으면 지치는 루틴이 될 수 있다. 그게 끊어지는 루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복의 중요성, 그거를 인지하셔야 건강한 성취, 더 내가 만족하는 성취감을 얻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물과 연결된 행동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샤워를 좀 길게 한다든지 반신욕을 하신다든지 수영이나 바닷가로 좀 강이나 그런 데로 산책을 가신다든지 감정이 복잡해지시면 머리로 풀기보다는 좀 몸으로 정화시키는 게 빠르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직장인 분들이시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막 좀 누워서 힘드시니까 폰부터 잡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씻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있는 루틴 이런 걸 만드시면요. 뭔가 상반기 전체 흐름을 맑게 유지하는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직장인분들 뿐만 아니라 바쁘게 살아오시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시는 이번 분들 모두 한번 루틴의 하나로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요, 작은 요청에도 규칙을 만드는 것, 회복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근데 그게 차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오래가는 관계, 오래가는 나의 루틴을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선택과 좋은 기준 같은 것 만들어 가시는 2026년의 상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분들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의 종합운 1월부터 6월까지의 어떤 흐름이 펼쳐지는지, 또 카테고리별로 상세하게 어떤 흐름이 들어와 있는지 카드를 통해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연말에서 2026년 연초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3번 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부터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더 월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를 보면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마무리한 상태에서 다음 레벨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상반기의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이건 끝났다 싶은 사건이 있으시거나 마음속으로 챕터를 닫아버린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정리가 되니까 오히려 상반기에는 새로운 시작할 공간이 생겨 있는 그런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경우가 맞다면 이미 결과물이나 뭔가 작업물, 포트폴리오, 또 프로젝트 또는 성적, 계약 이런 뭔가 정리 같은 게 어느 정도 형태를 갖췄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완주 직후에는 약간 공허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하지? 이런 감정들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허함이 다음 불씨로 바로 연결되는 그림이 좋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학업이나 자격증 같은 공부에 관련된 것이라면 시험 하나가 끝나고 책을 덮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뭔가 공부하던 걸 안 하려니까 허전하고 손이 허전하고 뭔가 또 다른 과목이나 다른 것들 아니면 이 빈 부분에 다른 배움을 채워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이 완성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상반기 흐름이 열리는 시작점을 한번 보면요. 이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가 시작점을 알리고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하나의 불씨가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 불씨 자체를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뭔가 트리거로 작용되는 것은 새로운 열정이나 뭔가 강한 시작, 뭔가 강한 욕구, 이런 것이고, 한번 불이 붙으면 추진력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이디어나 제안, 뭔가 어떤 거에 대한 욕심이나 의욕이 우리 3번 분들에게 물밀듯이 들어올 감정인 것 같고요. 상반기 초입에는 이건 해보고 싶다는 좀 확신에 가까운 끌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이 월드가 하나의 베이스처럼 깔려 있어서요. 이미 끝낸 것 위에 새 시작이 붙는 느낌이거든요. 뭐 이직이나 프로젝트, 뭔가 창업에 관련된 아이디어, 자격증을 도전한다든지, 연애의 시작을 한다든지, 무언가 시작 버튼이 눌린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원석의 느낌이에요. 뭔가 완성되고 다 다듬어진 무언가의 아이디어나 계획이나 시작이 아니라 이 원석이라서 불씨를 키워나가려면 그만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충동적으로만 이 불씨를 써버리면 금방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의 체계나 구조, 루틴 같은 것을 붙이면 크게 이 불씨는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새로운 컨텐츠나 새로운 상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밤에 갑자기 막
누워있다가 바로 메모하고, 다음날 샘플을 하나 만들어보고, 이런 뭔가 작은 불씨 하나가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그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작이 빠른 만큼 과열되지 않게, 무언가 빼먹고 놓치고 가지 않게 페이스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3번 분들의 일적이나 커리어, 현실 또는 학업 관련된 그런 자격증 공부 관련된 이런 현실적인 분야에서는요, 나이트 오브 완드 카드가 나오면서 뭔가 도전이 강한 카드예요. 추진하고 뭔가 실행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상반기 동안에 일과 학업은 좀 속도전일 것 같기는 해요. 무언가를 도전하고 어디로 이동을 하고 뭔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기회가 열리지만 이거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꾸준한 관리가 관건일 것 같아요. 뭔가 업무적으로는 새로운 역할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또는 출장 이동, 이런 포지션 변화 같은 활동량이 느는 모습이 먼저 보이고요. 학업에 관련된 거라면은 단기간 몰입이 잘 되는데 조금 번아웃이 올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나왔을 때는 기세로 시작하고 관리로 완주하는 구조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일상적인 리듬에 있어서는 컨디션이 흔들릴 때 페이스가 좀 급변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보다. 근데 빨리 달리는 날과 아예 멈추는 날,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3번 분들은 이 중간 속도를 만드는 게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뭔가 직장인분들이라면 갑자기 생긴 뭔가 피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업적인 미팅이 늘어나면서 말로 설득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끝나고 집에 와서 목이 쉬고 멍해지는 장면들이 좀 보여져요. 그럴 때 회복 루틴도 있어야지 지속력 있게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잘 쓰면 상반기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간 속도, 관리 루틴,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이 쓰리 오브 컵스 카드는 건배하는 그림이 보이잖아요. 뭔가 무언가에 모임이 있고 축하를 하고 친목을 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상반기의 금전운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나 축하받을 자리 또는 네트워킹과 좀 연결되어서 즐거운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은 곳에 쓰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 나쁘게 쓰이고 무언가 막 지출만 되는 그런 공허한 느낌이 들기보다는 상한선을 좀 정해놓으시면 이렇게 정해놓고 쓰신다면 즐거운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약속이나 모임, 회식, 뭐 이벤트 이런 게 계속 늘면서 지출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겠죠? 근데 반대로 보면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뭔가 돈이 모이는 방식이 혼자 절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계 속에서 움직이면서 지출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늘지만 그만큼 무언가 사람도 들어올 거다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분이 좋아서 너무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쓰다 보면 지출이 부풀 수가 있으니까 항상 예산을 짜두시는 습관 너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직장인분들이라면 상반기 내내 뭔가 생일이나 경조사가 겹치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지출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이 카드가 축하할 일과도 연결되다 보니까 좀 성과적인 면에서 또는 파티 같은 형태로 열리다 보니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고 내 주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흐름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상반기에 대체적으로 회복하고 뭐 희망적이고 좀 정신적으로 정화의 기운의 카드가 들어오면서 마음이 다시 맑아지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전체적인 흐름이었던 더 월드 카드와 연결이 되면서 무언가 한 사이클이 끝난 뒤에 회복이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상반기 중에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너무 지쳤고 뭔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랬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믿어주는 마음도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조금 예민해지셨던 분들도 이제 조금 괜찮다. 숨통이 트인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너무 멀리 있는 이상을 바라보거나 음, 지금 눈앞의 것이 아닌 앞의 미래만 내다본다면 실행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희망적인 것은 유지하되 실행력으로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선범분들은 상반기 동안에 컨디션이 진짜 맑아지는 쪽으로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좀 반대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3번분들이 2025년 동안에 무언가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달려오시면서 계속 박차를 가해오시면서 좀 쉼없이 달려오신 한 해가 아니셨을까, 뭔가 조금 지쳐있던 한 해는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의 흐름을 타고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맑은 마음과 맑은 내면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거나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의 키워드들도 함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흘러가는 일상의 리듬은 조금 감정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이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떠한 루틴을 단단히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바쁘게 달리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확 다운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거나, 특히 밤에 좀 생각이 많아지고 수면 리듬이 깨지거나 뭔가 불균형해지는 느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느껴지시는 느낌이나 어떠한 감을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뭔가 망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불안은 어떤 거에 새로운 것을 하고 내가 움직이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조금 쉬고 내가 지금 잠깐 뭐 멈추고 다시 오늘은 생각을 더 하지 말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너무 지친 마음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눌러주는 이런 행동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학업이나 자격증을 준비 중이시라면 밤에 누워있으면 걱정이 진짜 많이 올라오시잖아요. 무언가 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 이 기간까지 계속해서 나 이거 붙을 수 있을까? 걱정이 계속 리플레이가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괜찮아지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준비하자. 잘 해내자. 이런 식으로 또 할 행동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여 나가니까 어젯밤에 생각했던 이 불안감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장면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느낌도 보여지거든요. 뭔가 이게 조금 어떠한 루틴처럼 자리가 잡히셨다면 오히려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죠. 걱정이 올라오는 시간대는 이 시간대네. 그럼 이때는 내가 좀 뭔가 카페인이나 자극을 줄이고 충분한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럴 때는 조금 효율이 올라가네.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객관화해서 루틴을 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더 문 카드는요, 뭔가 직감도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직감적으로 잘 느끼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좀 찜찜한데?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한 템포 늦춰서 이걸 다시 확인하고, 다시 생각하고 하면 실수들이 줄 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기복은 있을 수 있으나 이거를 관리하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카드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계적으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주변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관계들이 얽혀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상반기 동안에 3번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운 3개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에이스 소드를 보시면 칼이 번쩍 이렇게 하나가 탁 있는 카드죠.
이거는 진짜 애매함이 싫다. 이럴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뭔가 상반기에 있어서 직설적인 소통이나 뭐 진실된 말이나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의 인연이 들어올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이 관계 중에서도 무언가 결단하고 직설적으로 직면해서 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한 제안이나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관계를 정리하거나 정의하는 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인연이라면 이 첫 대화가 굉장히 강렬하고 명확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도 보여지고 있고요. 장점으로는 오해가 없이 대화가 되고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거나 필요한 대화만 딱 적절히 오갈 수 있다. 근데 조금 단점으로 뽑자면 이 말이 칼이 될 수 있어요. 날카롭게 꽂힐 수 있고요. 뭔가 표현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상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투 오브 소드 카드가 들어왔다는 건데요. 보면은 이거는 조금 뭔가 결정을 못하는 카드라고 말을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관계는 명확해질 기회가 분명히 오는데, 뭐 상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결정을 미루면서 애매함이 길어질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말하면 무언가가 망가지고 이게 깨질까 봐 뭔가 정하거나 책임을 지는 그런 일들을 미루는 심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이 길어지면요, 더 불안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명확한 순간 대화가 오가야 되고 그럴 때는 너무 회피하고 미루는 것보다는 결단을 하는 게 어느 방향면에서는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 오브 소드 카드와 함께 맞물려지면서 상반기 관계에서 우리 3번 분들의 경계는, 그러니까 논리로 세우는 게 맞고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정의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하나의 보호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 소드의 애매함을 끌어내려면 뭔가 문장을 명료하게 해야 돼요. 나는 이건 괜찮고 이거는 좋지 않아. 이 기준으로 가는 게 좋아. 이렇게 명료한 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차갑게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요.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한 구조를 만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명료하게 말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끌고 가면 계속 감정만 질질 끌고 가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직장에 관련된 분들과의 뭔가 관계성이라면, 말로만 정리하지 않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뭔가 커플이나 썸 같은 이 연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지금은 사실에 입각해서만 얘기하자. 내가 불편한 건 이거였고, 뭔가 내 의견은 이거였어. 우리 뭔가 오해를 푸는, 뭔가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대화를 하는 게 어때? 이러면서 감정적으로만 앞서 내세우지 말고 사실에 입각한 대화가 좀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것보다는 상호적으로, 합리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대화를 진행하고 관계를 정의한다면 건강한 관계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상반기 동안에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조언의 카드도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 빅피처 띵킹이라는 카드는요, 큰 그림, 영감, 비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카드예요. 눈앞에 이 감정의 파도, 그리고 이런 거에만 반응하지 말고 큰 그림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나아가세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초반에 뽑았던 카드는 속도는 나는데 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왜 시작했지? 상반기 끝에 나는 어디에 있고 싶지? 이런 큰 질문들이 3번 분들의 중심을 잡아줄 것 같고요. 뭔가 즉흥적으로 흔들릴 때 선택을 하거나 감정이나 불안할 때 주변에 말을
듣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에 맞는 선택들을 하나씩 해나가라는 조언이거든요. 학업이나 자격증을 좀 준비하시는 그런 학업적인 분들이라면 뭔가 점수가 하루 떨어졌다고 해서 과목을 막 갈아엎기보다는 뭔가 몇 주 단위 계획으로 취약한 파트를 좀 보완해보고 이런 큰 그림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 뭔가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도 뭔가 뜬구름 잡는다고 하죠. 명확하지 않은 계획보다는 이런 것은 뭔가 더 불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상반기 동안에 서 있을 지점, 하고 싶은 목표, 이런 것들의 방향성을 하나 딱 정해 놓으시면 불안을 줄이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상반기에는 하나가 완주가 되고 그 후에 새로운 불씨가 붙을 거고 빠르게 도전하면서 하나의 레벨이 다시 넓어지고 높아지는 시기가 들어올 것 같다는 점. 두 번째는 또 희망과 회복이 들어오지만 뭔가 기복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말이 필요할 수가 있고 애매함이 길어진다면 원칙적으로 정리해 봐야지 이러면서 내가 미루려는 습관, 아니 상대가 미루려는 그 부분들을 잡아나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 카드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적인 행동이나 기술은요, 이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잡아놓았던 큰 방향으로 계속해서 중심을 잡는 것. 그리고 때때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어도 내가 계속 이성적으로 이걸 다듬으면서 가는 게 오래 달리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오늘의 리딩을 듣고 내 기복이 찾아와도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거니까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나가셔도 2026년 상반기 좋은 기운과 좋은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번 분들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 종합운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흐름으로 펼쳐지는지, 또 카테고리별로 상세하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카드를 통해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연말에서 2026년 연초로 넘어가는 현재 시기에 전체적인 흐름의 카드는 투 오브 소드 카드를 뽑았는데요. 이 카드를 보면은 이렇게 교차하면서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보류, 중립, 결정, 유예 이런 키워드가 담겨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결정을 미루시거나 감정을 잠시 덮어둔 채 균형만 유지하면서 상반기로 진입해온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누군가와의 관계든 진로적인 문제든 뭔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판단을 미루면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이 무너질까봐 좀 불안하고 뭔가 안전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잠깐 멈추는 것, 정지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런 좀 멈춤 상태, 정지 상태가 길어지면 마음속의 불안이 계속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직을 할지 내가 이 회사에 남을지 결정을 못해서 일단은 하던 대로 출근은 하는데 퇴근하는 길마다 이 머릿속에서는 두 선택지, 다른 선택지들이 계속 고민이 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결론을 막 억지로 내기보다는 이 판단 기준을 좀 종이에 적어보면서 정리하고 브레인 덤프라고 하죠.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쏟아부어서 가시화를 시켜서 직면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뭐 장단점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보는 거죠. 또 내가 결정을 미룬 게 나의 겁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정보가 부족해서 멈춰 있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좋은 흐름으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4번 분들의 트리거가 되는, 즉 시작점이나 시발점, 전환점이 되는 부분의 카드를 뽑았는데요. 이 식스 오브 소드 카드입니다. 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뭔가 이동하고 전환이 되고 또는 정신적으로 좀 거리두기가 되는 이런 핵심의 키워드들이 담겨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상반기의 그 트리거는 정리가 된 후에 이동이 된다. 또 시끄러운 환경에서 조용한 쪽으로 옮겨가면서 흐름이 풀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 오브 소드의 카드가 약간 보류의 측면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옮겨야겠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한 스텝 넘어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뭔가 물리적으로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부서나 직장이 이동될 수도 있고요. 집이 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면적으로는 내 감정이 이동이 되거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거리가 생기거나 거리두기나 생각이 전환되거나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우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면서 해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크게 티내지 않고 옮기는 방식, 좀 조용히 옮기고 조용히 해결하는 방식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를 하거나 뭔가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뭔가 회사 하나만 붙잡고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포지션이나 이 위치나 내 능력이나 이런 거를 넓혀야겠다. 이러면서 한 곳만 생각했던 것을 더 여러 범위로 넓혀서 지원하거나 생각하거나 옮기게 되는 그런 느낌도 들어와 있습니다. 결론 대신 뭔가 탈출 루트를 마련하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완벽하게 해서 결론 딱 내려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이력서를 한 번 더 업데이트 한다든지 내가 그동안 작업물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내 생활 동선들을 한 가지라도 뭔가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서 좀 일탈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망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동들이 우리 4번 분들에게 회복으로 작동할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됐을 때에 상반기 전체가 한결 가벼워진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나 현실, 이런 학업, 커리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무지개 아래에 이 가족이 평화롭게 함께 있는 카드입니다.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든지 팀워크가 되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준다든지 어떠한 부분에서 만족감을 주는 카드거든요. 상반기 동안에 일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뭔가 이런 현실 기반이 좀 관계에 있어서 좀 안정감을 느끼고 좀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할수록 성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에서는 팀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뭔가 사람 덕분에 되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 또 학업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스터디 안에서 뭔가 멘토나 같이 하는 루틴들이 큰 힘이 되실 것 같고요. 단독 플레이보다는 뭔가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실력이 더 잘 나오실 수가 있고 그런 흐름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진행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좋은 기운의 흐름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뭔가 함께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 성과를 작게나마 함께 축하하는 것, 이런 것이 좋아질 흐름으로 기울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금전에 관해서는요, 이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잔을 맞대고 있는 카드죠. 뭔가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협업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데요. 이것 또한 두 사람이 잔을 맞대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래적인 거나 협업적인 거나 정서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카드거든요. 이 금전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맞추느냐,
어떻게 합의하느냐, 어떻게 파트너십을 이루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동지출, 뭔가 동업, 커플이라면 뭐 같이 함께하는 소비, 가족의 재정, 이런 거 같은 부분에 있어서 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서로 합의가 잘 되어지면서 안정감이 생기고 함께 계획하면 돈이 덜 새는 방향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조금 마른 합의인데 실제로는 한쪽이 더 부담을 지게 되면 서운함이 좀 쌓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감정카드에 데빌카드가 함께 들어오면서 돈과 관계가 묶일 때 좀 의존하는 패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집착하거나 너무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어떠한 경우에서 정으로만 처리하지 마시고 이 돈이나 금전 경제 부분은 숫자로 정하는 게 안전하고 또 기운에도 흐름에도 좋습니다. 커플분들이라면 뭔가 데이트 비용이 애매해서 매번 눈치를 보다가 뭐 이번 달 데이트 예산은 각자 얼마로 정하자 이렇게 정하고 나서 좀 더 편해지신다든지 뭔가 공동 비용 항목을 분리하고 메모로 남기고 뭐 이런 것들이 금전 흐름이 되게 정리가 잘 되고 안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조언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더 데빌 카드는요. 내가 알면서도 못 놓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본인들이 벗어나지 않고 있는 카드예요. 뭔가 상반기에는 우리 4번 분들이 좀 과로가 많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것에 집착이 되거나 좀 중독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에 있어서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끊어낼 수 있는 작은 장치를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불안할수록 뭔가 관계나 어떠한 인정을 받는 욕구 아니면 어떠한 성과에 집착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컨디션으로는 야근하고 당춘전하고 늦잠 자고 자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잘못된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혹은 뭐 휴대폰이나 쇼핑, 카페인 뭐 이런 좀 쉽게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게도 되게 취약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막 의지가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루틴의 부재예요. 이거를 작게나마 끊어낼 수 있는 나만의 뭐 루틴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비를 끊어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끊기 어렵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이게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끊어낼 마음조차 먹고 있지 않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에 뭔가 정확히 딱 찔러서 끊어내는 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루틴이나 내 리듬이 좀 망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작게 작게 하나씩 줄여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나서 매일 핸드폰 보시다가 새벽에야 눈 감고 다음날 내가 왜 또 늦게 잤지?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씩 뭔가 줄여나가시는 거죠. 뭔가 시간 제한을 한다든지 뭐 스크린 타임을 설정한다든지 어떠한 대체 루틴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칭 5분 하기를 무조건 넣어서 이 폰하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은 루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 루틴을 잘 정하고 갔을 때에 상반기 동안 일상적인 리듬은요, 작은 기쁨이나 회복의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소한 설렘을 느끼기도 하고, 이걸 느낄 때 잘 살리면 여러분의 상반기 리듬은 정말 더 원활한 리듬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무거워질수록 흐름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끊어내고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계속 찾아서 중화시키면 좋은 기운을 타고 흘러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뭔가 거창한 변화라기보다는 사소한 즐거움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취미나 문화생활, 뭐 산책하는 거, 뭐 음악 듣는 거, 짧은 운동이라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회복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지 않고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 솔로분들이시라면 밤에 좀 적적하고 꿀꿀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뭐 좋아하는 음악 하나 틀고 방 정리 10분을 했더니 나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이런 식으로 무언가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더 나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루틴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은 관리가 될 수 있다, 충분히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회복의 성장세에 올라타실 그런 흐름이 느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계에 대해서도 좀 뽑아봤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라는 거는 일할 때도 있고, 연애할 때도 있고, 가족에게도 있고, 친구에게도 있고, 다 관계성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4번분들의 상반기에 들어오는 관계적인 것은, 뭔가 희생 구조가 조금 섞여 있어서, 속도를 늦추시고 관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대가 당장 움직이지 않거나 상황이 쉽게 진전되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더 많이 맞춰줘야 되고, 내가 더 기다려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양보하는 구조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아마 현재 그런 관계가 주변에 놓인 그런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시라면 내가 더 하면 달라지겠지? 이런 거보다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는 거지? 하면서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짐을 한가득 든 좀 여러 방면에서도 좀 여러분이 다 짊어지는 이 구조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쌓이잖아요. 부담이 쌓이면 결국 폭발하게 되고 이게 뭔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잘 균형을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관계들도 단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대가 힘들다는 이유로 혹은 이 상대와 4번분들의 관계가 깨질까봐 여러분들이 계속 보조 역할을 맡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어, 뭔가 나의 선의가 의무적인 느낌으로 바뀌는 순간 이 관계는 되게 무거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과거의 인연이나 익숙한 인연, 어린 시절의 뭐 인연, 이런 관계도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정에 끌려서 과거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또 익숙함 때문에 내가 좀 이 기준선을 뭉개버리는 것, 이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흐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사람이나 예전 방식,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인데, 익숙함은 늘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정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짊어지는 패턴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으니 그 마음을 잘 잡아주세요 라고 카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재회나 과거의 인연이라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흘러가다가 지치는 장면도 좀 보여지고요. 또 과거에 좋았던 점은 인정을 하지만 불편했던 패턴은 반복을 금지하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뭔가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분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으로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조언의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관계에서는 좀 밀당 같은 것들, 서로 조금 충돌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성장의 포인트가 되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갈등이 생기는 관계를 뭔가 합리화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확실한 분리, 그렇게 해서 관계를 다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충돌이 성장 포인트라고 해서 상처를 감수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나 보다, 이 관계가 나를 소진시키나 보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될 것 같고, 성장에는 회복이 따라오지만 소진에는 무력감이 따라올 거라는 것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싸우고 화해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관계라면 이게 우리 스타일이야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넘기기보다는 이 갈등에 대한 규칙이나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차단하거나 뭐 서로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런 거를 정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복되는 패턴은 한 개는 무조건 끊어보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감정이 너무 오르는 뭐 밤이나 새벽에 장문의 카톡은 진짜 보내지 말아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한 가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좀 익숙함과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진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운, 이 두 가지만 구분을 잘 하시면서 뭔가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신다면 좋은 흐름의 상반기를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요.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희망찬 2026년 상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카테고리별로 상세하게 어떤 흐름이 들어왔을지 카드를 통해서 상세하게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연말에서 2026년 연초로 넘어가는 이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3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뭔가 무엇을 작업하는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카드인데요. 어떠한 실력의 구조화가 좀 핵심이 되는 상반기일 것 같습니다. 연말에서 연초에 뭔가 협업이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 또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어떤 모드로 진입을 할 것 같은데요. 누군가와 함께 결과물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혼자서 끙끙대기보다는 팀이나 뭔가 멘토, 동료처럼 함께 만드는 환경이 이미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말에 좀 평가나 성과를 내는 일이 많잖아요. 또는 뭐 성적이라든지 면접을 보신다든지 심사 같은 이런 검증의 자리를 좀 경험하면서 상반기에 진입하신 분들이 5번을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가 베이스로 나왔으면은 상반기에도 어느 정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흐름이 들어오기가 쉬운데요. 다만 협업은 좀 기준이 맞지 않게 되면 스트레스가 극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이나 책임 같은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뭐 사업을 하시거나 팀 프로젝트나 내가 맡은 파트를 끝냈음에도 다른 사람의 파트가 늦어져서 계속 기다리게 되는 장면도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 5번 분들은 내 목, 그리고 이것은 너의 목, 이런 식으로 좀 선이 필요해요. 팀워크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돕는 것은 맞지만요. 이 명확하게 좀 업무를 나눠서 진행한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규모나 이 프로젝트도 좀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몫까지 여러분이 다 떠안게 된다면 좀 스트레스도 과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실력의 기반으로 무언가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미 이 실력도 조금은 올라가는 상승세에 들어와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좀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나 소문 또는 뭔가 검증하는 그런 욕구들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고요. 또 이거를 확인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떠한 판의 흐름이, 어떠한 판도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상반기 초반에는 이 새로운 정보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이나 좀 상황을 탐색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뭔가 이직에 대한 정보나 학업적인 루트라든지 어떤 사람의 진심이라든지 계약에 관련된 거라면 그 계약에 대한 상세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좀 팩트를 체크하는 시작점이 놓여질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 정보력이 올라가면서
선택이 좀 유리해질 것 같고요.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 5번 분들의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말에도 좀 방어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좀 확인은 명백히 하되 과몰입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무언가 회의에서 누가 애매하게 말하면 메모해 놓거나 끝나고 뭔가 문서나 메일이나 전화로 확인해서 오해를 꼭 없애야 하는 장면들, 이런 것도 계속 느껴지고요. 또 정보가 판을 바꿀 것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알았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더 잘 알아내고 파악하느냐가 상반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적인 거나 현실적인 거나 이런 커리어, 현실의 문제로 카드를 뽑아봤을 때는 Four of Pentacle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를 되게 움켜쥐고 발도 딱 밟고 있고 머리 위에도 펜타클이 놓여져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운영하는 것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좀 안정성에 기반을 둔다든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카드입니다. 뭔가 일과 학업적으로 지키는 전략이 유리해서 무리한 확장을 하기보다는 기본기 또는 좀 이 시간을 단단히 붙잡는 그런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일적으로 보자면 이 역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거나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신뢰를 쌓는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뭐 학업적으로도 과목이나 범위를 벌리기보다는 핵심 단원 반복한다든지 뭔가 오답을 다시 정리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기를 고정하는 게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이 카드의 흐름들은 안정적이라는 게 장점이지만 너무 움켜쥐면 기회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키는 것은 너무 좋지만 필요한 문은 열어놓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자료를 계속 막 모으고 사기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지금 갖고 계신 교재로 뭐 한 권을 3회독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를 완벽하게 끝내는 이런 장면들이 더 유리한 흐름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Five of Wands 카드가 뽑혔습니다. 5 사람들이 막대기를 막 휘두르고 있는 그림이 담겨 있는데요. 좀 혼란이나 경쟁, 잡음 이런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카드예요. 금전적으로는 좀 경쟁 또는 뭔가 변동이 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우왕좌왕하면서 지출이 늘 수가 있고 충동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충동적인 지출만 줄여도 이 금전은 좀 안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서도 이것도 필요하고 뭔가 저것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겹치시면 남들 하는 것을 비교한다든지 경쟁을 한다든지 따라잡으려고 한다든지 즉흥성, 충동성으로 지출을 한다든지 기분에 따라서 지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돈이 새기가 쉽거든요. 근데 반대로 좀 경쟁적인 환경에서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다 쓰면 성과급이나 추가 수입을 좀 올릴 수도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성과금, 추가금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쟁의 지출 구조, 수익 구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잘 끌어 쓰시는 것,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시라면 내가 충동적이고 기분에 따라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쓰게 되는 이 지출을 좀 막는 것이 재정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동료가 막 투자나 재테크를 얘기하면 막 덩달아 급해져서 충동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신다거나 또 어떤 사람이 나랑 나이는 똑같고 나랑 일한 것도 똑같은데 뭐 저런 걸 샀네 하면서 무언가를 나도 사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다시 생각해보고 한다면 내가 진짜 필요한 건지,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지출과 수익인 건지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멈추는 그런 행동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번 분들의 상반기에 좀 전체적인 컨디션은요, 뭔가 균형을 회복하고 뭔가 불균형했던 것들이 정상화가 되어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뭔가 일상생활을 좀 균형 있게 조절할수록 또 마음과 몸도 정화된다고 나와요. 과하게 달리면 과하게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조절하면 바로 회복되는 타입, 너무 좋은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감정적으로도 우리 5번 분들이 너무 참으셨거나 너무 몰아붙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좀 조정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뭔가 병원이나 검진, 치료 이런 것처럼 정상 수치로 되돌리는 관리와도 좀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좀 몸이 너무 힘들고 좀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사소한 것도 좋으니 그런 병원에서 아니면 또 이 건강을 올릴 수 있는 관리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뭔가 감으로 나 좀 그냥 요새 힘든가 보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뭔가 수면을 제대로 하신다든지 카페인 같은 걸 줄이신다든지 좀 운동을 하시면서 수치적으로 조금 잡아나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뭔가 야근이 계속되거나 업무나 학업이 너무 많아서 과로를 하시는 분들은 또 운동을 아예 하기 힘든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컨디션은 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 1, 2회라도 20분이라도 좀 고정해서 이 패턴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일상적인 리듬이 더 균형이 맞아서 흘러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5번 분들의 일상적인 리듬의 패턴은 뭔가 기반의 중심으로 기반이 안정되도록 흘러갈 것 같은데요. 가족이라든지 뭐 집 문제라든지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중심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이 생활 리듬이 좀 한층 좀 정착되는 흐름이 느껴집니다. 생활 루틴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되거나 가족이나 집, 뭐 이렇게 고정되어 있던 구조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거나 아니면 큰 변동보다는 좀 탄탄하게 굳혀나가는 나의 일상들, 나의 루틴들이 좀 자리가 잡힐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다만 너무 안정성만 강하게 있다 보면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기회들이 부족해서 권태감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과 작은 활력의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좋은 흐름으로 나아가는데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안정 쪽으로 뭔가 이제 한 걸음 시작이 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든지 2025년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적인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뭔가 친구, 연인, 가족, 동료, 파트너 모두 사람과 만나서 관계성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카드 3장을 관계에 관련해서 뽑아봤습니다. 먼저 4 오브 완즈 카드를 보실게요. 축하하는 그런 무언가 축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담겨져 있는 카드입니다. 뭔가 행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가벼운 좀 자리로 인한 행복 같은 게 들어오는 카드거든요. 상반기에 5번 분들은 들어오는 관계가 좀 축하나 모임하는 자리, 이런 것들의 성향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또 가볍게 또 안정감을 주는 인연들이 주위에 많이 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결혼이나 약혼처럼 거창한 확정이 아니더라도 관계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나아가는, 한 단계 안정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또는 친구 모임이나 뭐 동호회, 뭔가 친목 모임처럼 사람들과의 자리가 아예 이 자체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좀 무기력과 권태 카드도 함께 나왔거든요. 포캅스 카드를 보시면요. 뭔가 관계에 있어서 반복되는 패턴 때문에
권태감이나 좀 무덤덤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기회가 와도 시큰둥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든지 좀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람은 들어오는데 우리 5번 분들의 마음이 반응을 안 하는 느낌? 또는 뭐 누군가가 5번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도 나 지금 그럴 여유 없어 하고 지나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마음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방어적으로 조금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상반기에 관계에 있어서 경계하는 부분은요, 휘둘리지 않는 성숙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거든요. 상대가 예민하게 굴든 상황이 흔들리든 우리 5번 분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관계들은 모두 좀 안정되게 흘러가기 때문에요. 무덤덤한 그런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 다침이 아니라 차분한 상태. 내가 뭔가 마음을 닫았다보다는 차분한 마음.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일적으로 묶이신 분들이라면 누군가 말로 좀 날카롭게 얘기하고 공격을 해도 거기에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뭔가 그 이후에 조금 더 차분하게 제가 이해한 느낌은 이건데 이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면서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5번 분들이 2025년 상반기를 어떤 마음과 어떠한 행동을 하면 좋을지 조언의 카드를 뽑아봤거든요. 네, I'm sorry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뭔가 방어적인 것을 내려놓고 과거의 잘못된 매듭을 바로잡되 뿌리째 뽑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좀 뭔가 사과가 비굴한 사과 이런 게 아니라 정리하는 용기, 내가 사과하고 인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용기 이런 키워드에 더 가까워요. 내가 잘못한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관계에 오히려 회복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상대가 반복적으로 5번 분들에게 선을 넘는다면 이제는 여기까지 하고 뿌리를 뽑는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좀 무너져 내리는 사과나 포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책임감과 기준이 명확히 있는 사과 이런 느낌이란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직장인 분들이나 일적인 부분에서는요. 제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해서 이걸 꼭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좀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장면이 좀 책임과 기준이 있는 사과의 느낌과 비슷하고요. 뭔가 이 사과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5번 분들의 마음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혹여나 잔여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 씻어낼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그런 조언의 행동입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안정되고 좋은 상승세를 타시고 또 회복의 흐름도 들어와 있고 안정의 기반이 잡혀 있고 이런 카드를 보면요. 전체적인 것들이 좀 매듭을 회수하고 풀어가고 자리를 잡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는 지켜야 할 것과 정리해야 할 것을 구분하고 차분하게 중심을 잡자.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과가 될 수도 있고 거리두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안정될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풀어보시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런 2026년의 상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5번 분들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